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곁에 두고 읽는 니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어준 니체의 말. 작가 사이토 다카시, 옮김 이정은, 홍익출판사.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사이토 다카시. 도쿄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 연구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 현재 메이지대학교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사, 경제, 과학부터 외국어, 미술, 음악까지 다방면의 교양을 입문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는 능력으로 출간하는 책마다 독자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고 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찾게 되는 영혼의 벗, 니체. 그에게 세상의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대학생 시절 장면 만들기라는 연극 수업을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갓 돌아온 젊은 여자 교수님께서 과제 하나를 내주셨어요. 니체의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글을 필사하는 과제였는데요. 잘 생각이 안 나서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그 책은 바로 니체가 사상의 전환기에 쓴 메모들과 개인적 고뇌의 흔적을 적어놓은 조각글이 담긴 유고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은 니체의 이런저런 생각을 짧게 적어놓은 글들이었는데요. 읽으면서 내용이 이어지는 것도 생각의 깊이가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것도 아닌 정말 짧은 조각글들이었죠. 개인의 고뇌의 흔적을 나열해 놓은 글들이었기에 자신의 생각을 연결해서 쓰여진 글도 아니고 또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생각에 반대하는 것에 또 반대하는 글을 쓰기도 하니까 읽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해주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지금 접한다 해도 90% 이상 이해하지 못할 것 같긴 하지만 21살의 어린 대학생이었던 저는 그때 당시 도대체 이런 걸 왜 읽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더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유고라는 책을 읽을 기회가 찾아온다면 너무 심오하지 않게 니체는 이런 생각들을 했었구나. 이런 고뇌들을 했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니체의 철학을 만들어 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유고라는 책은 책으로 출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었다고 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난 지금 독자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는 곁에 두고 읽는 니체. 니체의 책을 10년도 더 지난 이제서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자에 이어 또 책으로 혼났습니다. 어쩜 그렇게 저를 따끔따끔하게 하는 말들이 많은지 반성하고 뉘우치게 되더라고요. 당신도 들으시면서 깨달음이 많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지금이야말로 분발할 때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우연은 없다. 오직 필연뿐. 니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의 안과 밖은 과거와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 문의 안쪽은 현재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니체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듯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지금 이 순간이 원인이 된다. 그 연쇄성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에 니체에게 있어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모든 게 필연이라는 뜻이다.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불운에 대해 부모님을 탓하면서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님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으로 이어짐으로써 나의 몸속에는 아찔할 정도로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어 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연의 산물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기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우연의 퇴적이야말로 필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된다. 니체는 바로 여기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삶을 부정하면, 달리 말해서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기는커녕 어떻게든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현재를 열심히 사는 태도에 그다지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보았다. 죽고 나면 하나님 앞으로 불려가서 영원히 행복해진다는 식의 내세론을 피력하는 성직자들의 설교에 니체는 고개를 저었다. 사후의 행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 이 세계에서의 삶은 경시해도 된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대의 그 육체로 살아라. 니체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잘 웃고 잘 먹고 살아있음을 자축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했다. 아침놀에서 니체는 지금 그대로의 몸으로 자기 삶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다. 그대는
그 꿈을 책임질 수 없을 만큼 허약한가? 용기가 부족한가? 그대의 꿈 이상으로 그대 자신인 것도 없다. 그 꿈을 실현하는 일이야말로 그대가 온 힘을 다해 이뤄내야 할 평생의 숙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그대의 승부처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창조자들 가운데는 극히 짧은 시간에 수많은 걸작을 남긴 경우가 많았다. 일본 현대 문학사의 거장으로 첫손에 꼽히는 나스메 소세키가 작가로 활동한 것은 1905년에 첫 작품 나는 고양이로쏘이다를 발표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의 약 10년 정도였다. 역사상 최다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운 영국의 록그룹 비틀스도 데뷔해서 해산까지의 활동 기간은 겨우 10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것들은 질뿐만 아니라 양도 엄청났다. 이런 예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이래서 최고의 창조성을 발현하는 것은 깊은 몰두와 집중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평소의 훈련으로 힘을 잘 비축해 두었다가 이때다 싶은 시기가 오면 단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도록 자신을 다그친다. 바로 그 순간 최고의 효율과 가치가 얻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직 신출내기일 때 혹은 매우 불우한 처지에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어떤 일을 제안받았다고 하자.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일하는가가 중요하다.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몰입해서 주어진 일을 해낸다면 그동안 겪었던 고생도 약자로서 품고 있던 르상티망도 한순간에 반전되어 긍정의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누군가가 최고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큰 성공을 쟁취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사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일에 뛰어난 인재들이다. 중국의 국력이나 경제가 오늘날만큼 힘을 갖게 된 것은 지금 승부처다 라는 생각을 온 나라의 국민들이 공유했기 때문일 것이다. 40년 전만 해도 중국은 덩치만 컸지 경제력은 턱없이 부족한 쥐라기 공원의 공룡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골든타임에 주목했고 이 기간 동안 온 힘으로 집중력을 쏟으며 달렸기에 오늘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한 승부욕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런 불완전 연소의 사회에서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면 스스로가 지금이 승부처다라는 치열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뛰어들 골든타임을 정해야 한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라. 현대인들은 지금이 바로 분발할 때다. 또는 지금이 도약의 골든타임이다 하는 각오를 가능한 한 외면하고 살아간다. 서점 진열대를 장식하는 수많은 도서들 가운데 느림의 미학을 강조하는 책들이 유독 많은 것을 보면 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일과 사람에 치이며 찌들어 사는지 알 수 있다. 느림의 여유가 좋다는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가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전이나 분발 같은 도발적인 단어들마저 여름날 얼음처럼 녹아버려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천천히, 느릿느릿이라는 말을 믿을수록 중요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타이밍을 잡는 힘을 기를 수가 없다.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운명과 싸울 태세를 갖추는 사람이냐, 그저 멍하니 앉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는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는 사람이냐. 사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가 마틴 루서킹 목사는 젊었을 때 어느 대학 교수의 강연에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으로 강한 자들의 압제에 저항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나머지 흑인 공민권 운동의 기본 방향을 그와 같이 정했다. 스스로에게 절실한 사명을 각인시키는 사람에게는 절제절명의 승부 감각이 생긴다. 마틴 루서킹 목사는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이겼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밀도와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혼돈과 공경을, 멈춤과 추락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감지해서 도전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골든타임인가?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서 현재의 공기를 온몸으로 맞아보는 데서 비로소 알 수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우상의 황혼. 처음부터 뛰어오를 생각은 버려라.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불행이나 고난이 가득한 삶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칠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면 20살 때 겪었던 그 일을 그냥 훌쩍 뛰어넘고 어떻게든 성공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질 것이다. 니체는 이런 나약한 태도에 고개를 저으면서 청년들에게 밑바닥 생활을 꺼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꼭대기로 뛰어오르려고만 하는 것은 추락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처음부터 새처럼 날아오르라고 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낙타처럼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새처럼 비상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전통적인 루터교 목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 때 학교에 들어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1858년 14살 때 명문 공립학교 슐포르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고등교육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이미 어학과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니체는 타고난 두뇌에만 의존하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었다. 10대 시절부터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공부에 열중했는데 이는 죽을 때까지 이어진 저술 작업의 든든한 토양이 되었다. 19세기 지식구조를 뒤흔든 그의 독창적인 사상은 엄청난 성찰과 훈련 끝에 구축된 것으로 방대한 양의 학습과 무미건조한 연구의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과정을 홀로 버텨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니체는 자신이 이뤄낸 성취의 대가로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몇몇 사람에게는 그런 시대가 죽은 뒤에나 나타나기도 한다. 언젠가는 내가 이해하는 삶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니체의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 20대 시절에 커다랗게 써서 벽에 붙여놓고 읽고 또 읽었다. 친구들은 주야장천 책만 들여다보며 20대를 보내는 나를 보며 답답하다며 혀를 찼지만 나는 니체가 그러했듯이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반드시 들려주는 니체의 말이 있다. 부질없는 명성이나 헛된 욕망을 쫓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확고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았던 니체는 미래의 자기 모습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기에 우상의 황혼에 이렇게 썼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왜라는 물음에 분명하게 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해진다. 어떻게 해야 할지 금세 알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흉내내면서 헛되이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나의 길이 명료하게 보이기에 이제 남은 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당신은 스스로의 왜라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자신이 지금 왜 이곳에 있고 내일은 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앞길을 가로막는 악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가타 농법이라는 작물 재배법이 있다. 이를테면 토마토를 기르면서 일부러 물을 주지 않는 재배 방식을 말한다. 토마토에게 물이 없는 환경은 가혹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란 토마토는 놀랄 만큼 달고 풍부한 맛이 된다. 일부러 최악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작물로 하여금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들면 의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역발상의 산물인 셈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척박한 토양을 이겨내는 토마토가 되라고 말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혀 더 이상 해나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수록 밑바닥까지 떨어져 보라는 게 니체의 메시지다. 누구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힘차게 뛰어오를 때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몇 번이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용기. 남보다 일찍 삶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가 기어이 절벽을 기어올라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 사람들 중에 프랑스 화가 모리스 위트릴로도 있다. 파리의 뒷골목 풍경을 시적인 정취가 넘치는 색채로 표현해낸 위트릴로는 사생아로 태어나 불우하고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알코올 의존증이 심해서 정신병원을 숱하게 들락거린 그는 치료의 일환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20대 후반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던 그는 30대로 접어든 뒤 비로소 화가로서 전성기를 맞이한다. 미술계에서 고립된 채 오직 화가였던 어머니에게만 그림을 배워 이뤄낸 성공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애수에 잠긴 파리의 뒷골목이나 몽마르트 언덕 같은 추억의 공간을 담은 풍경화를 1년에 600장 이상 그려낸 1910년 전후를 백의 시대라 부른다. 그는 그림 물감에 모래나 회반죽을 섞어 색깔과 질감에 신경을 쓴 독특한 백색으로 우수에 찬 정치와 고독, 파리를 향한 그리움을 멋지게 표현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직도 여전히 알코올 의존증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며 고독감에 빠져있던 이 시기의 작품이 미술적으로 최고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 뒤 나이를 먹어가면서 색채가 점차 선명해지는 다스기 시대라 불리는 화풍의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창작력은 점점 떨어졌고 특유의 애수어린 분위기도 흐려지면서 그림에 대한 평가도 떨어지게 되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었던 서정성이 눈에 띄게 옅어진 그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던 윤영규부터 30을 넘길 때까지의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독함이 없었다면 그에게 걸작은커녕 화가로서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부정적인 성장 과정이나 청춘 시절을 긍정적 창조 행위로 치환한 것은 스스로 어두운 과거를 밝은 세상으로 끌어낸 위대한 반전이라 할 수 있다. 빈센트 반 고흐 또한 스스로의 기질 때문에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인생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생명력이 타오르는 그림을 그려냈다. 타인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기질이나 환경이 어떤 계기로 역전되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으로 분출된다는 사실을 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니체는 즐거운 학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늘에 닿을 듯이 키가 큰 나무들에게 거친 바람과 악천후가 없었다면 그런 성장이 가능했을까? 인생에는 거친 폭우와 강렬한 햇살, 태풍과 천둥 같은 온갖 악과 독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없는 게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탐욕, 폭력, 증오, 질투, 아집, 불신, 냉담, 그 밖에 모든 악조건과 장애물들. 이러한 악과 독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극복할 기회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단련되는 것이다. 흙이 백이 되고 어둠이 빛이 되는 위대한 전환의 열쇠는 자기 앞에 놓인 세상을, 시간을, 사람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나온다는 니체의 말은 오늘의 내 삶을 애워싼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보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위트릴로나 고흐의 그림을 거듭해 봄으로써 그런 감각을 몸에 익히는 습관을 완전히 체화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태도야말로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정을 모든 긍정으로 바꾸라는 니체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니체의 말. 곁에 두고 읽는 니체. 일부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